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성묘 기준의 정상 심박수는 1분에 110에서 180회입니다. 정상 고양이의 구강 점막 색깔은요, 옅은 보랏빛이거나 분홍색입니다. 만약 체온이 39.5도 이상이라면 열이 있다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고양이 기본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심박수, 호흡수, 체온, 구강 내 점막 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수나 호흡수, 체온, 구강 점막의 상태는 사실 아주 중요한 기본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매일은 힘들어도 한 달에 1회 정도는 계속 측정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몸 상태의 변화를 알아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평소 집에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일 때 측정을 해서 내 고양이의 기분값을 알아둔다면 나중에 조금 아플 때나 아니면 큰 질병의 조기 진단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측정은요, 고양이가 편안한 상태로 쉬고 있을 때 해야 하며 그래야 동일하고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심박수. 성묘 기준의 정상 심박수는 1분에 110에서 180회입니다. 한 살령 미만의 어린 고양이는 평균보다 상당히 빠르므로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2배 정도 높을 수도 있어요. 자, 우선 고양이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고양이 뒤쪽에서 접근해서 재게 됩니다. 뒤에서 고양이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앉는 듯한 느낌으로 가슴 언저리로 손바닥을 가져간 후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죠? 고양이의 왼쪽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심박수를 확인합니다. 1분간 안 움직이고 심박을 잰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므로 15초간의 심박수를 한번 재봅니다. 그리고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1분간의 심박수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맥박수. 맥박수를 재는 이유는 비만 등의 이유로 가슴을 하나 심박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요,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고양이의 허벅지 안쪽 대퇴동맥의 진동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만히 대고 있으면 맥이 느껴지거든요. 역시 동일하게 15초간의 맥박수를 재본 후 곱하기 4를 하면 1분간의 맥박수가 됩니다. 자, 다음은 체온 측정.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만 되면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열이 난다는 것 같다며 방문을 하십니다. 전화 문의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정상입니다. 고양이의 체온은요, 우리보다 평균 약 2도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습도가 높은 날에는 습도를 매개로 우리 손에 열 전달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즉 주위가 습해지면은 우리 손이 열을 더 잘 감지하게 돼요. 그래서 열 전달이 더 잘 돼서 고양이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름 20년 차인 베테랑 수의사인 저조차도요, 손으로 체온 재는 것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감각이란 참으로 부정확하거든요. 체온은 반드시 체온계로만 잰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체온계는요,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털이 있는 동물인 만큼 사람 이마에 사용하는, 요즘에 코비드-19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재잖아요. 비접촉식 체온계는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털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사실은요. 제일 좋은 것은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몇천 원짜리 체온계가 가장 좋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구입한 체온계는 항시 사용 전에 바세린 같은 윤활제를 살짝 바르신 후에 항문에 약 1cm 정도 넣어서 재봅니다. 고양이의 정상 체온은요, 37.5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평소의 평균 체온은 고양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평소에 고양이의 체온을 자주 측정해서 평균 값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균 체온은 약간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온을 측정해보고 만약 체온이 39.5도 이상이라면 열이 있다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만 합니다. 체온이 만약에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고양이는 완전히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37도 이하라면은요, 쇼크 상태이거나 폐혈증이나 색전증 같은 응급질환일 수 있으니까 역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구강 내 점막 측정법. 잇몸과 구강 내의 색을 자주 확인해서
정상 상태일 때의 색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정상 고양이의 구강 점막 색깔은요, 옅은 보랏빛이거나 분홍색입니다. 흰빛을 띠면 빈혈을 의심해야 하고요. 너무 하얗면 빈혈을 의심해야 되고요. 누르스름하다면 간질환, 즉 황달성 간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청색에 가깝다면요, 푸르스름하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응급 상태인 청색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로 심장이 안 좋은 애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새벽에요. 이것은 호흡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구강 점막에 염증이 생겨 빨개지면서 부어있진 않은지, 출혈이 있진 않은지, 냄새가 나는지도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관찰만으로도요, 만성 구내염이거나 치아흡수 병변의 조기 진단도 가능합니다. 또한 잇몸의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 CRT라고 하거든요. 캐필러리 리필 타임이라고 해서 CRT라고 하는데요. CRT를 재볼 수도 있습니다. CRT는요, 윗니스를 조금 들어 올린 후 잇몸을 2초 정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봅니다. 그러다가 떼는 거죠. 손가락을 뗄 순간은 잇몸이 흰빛을 띱니다. 눌렀다 떼니까 잇몸이 창백해지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의 분홍색으로 돌아오는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보통 정상색으로 돌아오는 CRT 타임은 2초 이내여야 하고요. 2초가 넘어가도 여전히 누른 곳이 창백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면은요, 심장병이나 쇼크 등 혈액순환, 전체 혈액순환 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죠. 자, 오늘은 집에서 하는 건강검진 중에 심박수, 호흡수, 체온, 구강 점막의 측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